내가 꿈꾸던 일본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다.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환상적이고 아무런 트러블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. 비행기도 제때 출발했고 언어 장벽도 그리 심하진 않았으며 돌아다니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고 위시리스트에 쓰여진 볼거리는 거의 다 본 데다가 음식도 맛있었다. 딱 하나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 그건 내가 캡슐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던 일이다. 원래는 거기서 3일을 보내는 걸로 계획했지만 첫날 밤 이후 나는 내 비상금을 털어 옆에 있는 호텔에서 나머지 이틀을 보냈다. 이 글을 읽으면 당신도 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난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피곤했는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. 그땐 2주짜리 여행의 중반부였고 그동안 난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. 우린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걸으며 도시를 탐험하고 신사를 다녀오고 쇼핑에 기타 등등 여행에서 할 만한 것들을 하며 돌아다녔다. 오사카에선 날이 밝자마자 하루를 시작해서 다신 이 도시에 오지 못할 것처럼 구석구석을 흡수하며 다녔다. 그리고 도쿄로 향하는 저녁 열차를 타고 3시간 반 동안 달렸다. 거기서 난 아키하바라로 향해 내 캐리어를 질질 끌면서 탐험했다. 기차역에 있는 라커룸에 캐리어를 놓을 순 있지만 그러면 다시 기차역으로 가서 짐을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내 발에게 그걸 또 시키고 싶진 않았다. 나는 휴식을 할 수 있는 저녁을 보내자고 생각했다. 너무 흥분한 나머지 캡슐 호텔에 도착할 때쯤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고 너무나 피곤해서 태풍 한가운데에서도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. 난 체크인을 하고 캡슐 번호가 새겨진 작은 팔찌를 받았다. 내 짐을 위한 조그만 캐비닛 열쇠도 함께. 난 어찌어찌 거대한 내 짐을 거기에 쑤셔넣는 데 성공했다. 그리고 샤워를 한 뒤 난 천국같이 달콤한 잠을 위해 내 캡슐로 향했다. 당신이 캡슐 호텔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영환시를 떠올리면 된다. 단지 시체를 보관하는 냉동고 대신 그보다 약간 더 크고 조금 더 편안한 침대가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. 그리고 앉아서 노트북을 사용할 정도의 높이에 잠을 자기에 충분한 길이가 된다. 그 외에 별다른 건 없다. 616번 캡슐 앞으로 다가갔을 때 난 캡슐 바깥에 사용 중 여부를 나타내는 작은 불빛이 있는 걸 보았다. 나쁘지 않았다. 문을 아래로 내려 연 뒤 벽에 붙은 사다리를 밟고 캡슐로 기어들어갔다. 그 다음 불을 어떻게 끄는지 찾은 다음 내 머리는 베개에 떨어져 꿈나라로 직행했다. 한 10분 정도는 그랬다. 얼마 되지 않아 벽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. 난 벽이 생각보다 얇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지친 심신으로도 충분히 깊은 잠의 영역으로 빠져들 순 없었다.
잠들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계속 날 깨웠다. 그건 끊이지 않았다. 내 말은 진짜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. 옆 칸의 여자는 숨을 들이키지도 않는단 말인가? 에미넴의 노래를 하나만 생각해봐라. 당신이 알고 있는 걸로. 이 목소리는 그것과 똑같았다. 단지 30분 동안 끊임없이 랩을 한다는 것만 빼고. 소리가 울리는 데다 음절이 뒤섞이는 바람에 난 그녀가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. 이게 일본어인가? 잘 모르겠다. 난 언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짧은 지식으로 추측하건대 독일어일 수도. 그게 무슨 언어이든 간에 그건 날 두렵게 했다. 그때 난 벽에 붙은 버튼을 기억해냈다. 몸을 굴려 불을 켠 다음 화이트 노이즈 버튼을 눌렀다. 나는 일본의 실용적인 기술에 축복을 내렸다. 내 작은 캡슐은 곧 비와 천둥 소리로 가득 찼고 옆 캡슐 이웃의 목소리를 묻어버렸다. 여전히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태풍 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. 그리고 난 조명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감았다. 모든 것이 제대로 흘러가는 듯했다. 당신도 짐작했겠지만 한 10분 정도만 그랬다. 인공적인 폭풍 소리와 함께 악몽처럼 울부짖는 비명이 들렸다. 그 소리가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옆 캡슐에서 들려오는 거라는 걸 깨닫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다. 이 순간에도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. 난 너무나 피곤했고 아주 짜증이 난 상태였다. 난 다음날 하루 종일 돌아다닐 걸 대비해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야 했다. 난 내 옆에 인간 말종 종자가 매너 따윈 엿바꿔 먹은 뒤 거지 같은 비명을 한밤중에 온 사방에 다 들리도록 캡슐 안에서 그 비명을 지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.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나는 커다란 실수를 했다. 난 주먹을 벽에 내리치면서 소리 질렀다. 제발 좀 닥쳐. 그 순간 그녀는 벽을 내리치는 걸 시작했고 발작하듯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. 비명을 지르며 벽을 너무 세게 두드리는 통에 맹세컨대 난 마치 내 캡슐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. 그건 마치 그녀가 온몸을 던져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고 비명 소리는 너무나 커서 이젠 인공적으로 틀어놓은 폭풍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게 되었다. 난 손을 벽에 가져다 대었고 그녀가 내 손에 대고 주먹질을 해대는 게 느껴졌다. 그래서 난 반대편 벽으로 물러났다. 하지만 여전히 내 오른쪽 캡슐이 아닌 내 왼쪽 캡슐에서 내리치는 주먹질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었다.
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. 관리인이 아직 깨어있어서 날 다른 층의 캡슐에 배정해주거나 이 미친 사람을 쫓아내주길 바랬다. 캡슐 문을 열고 바닥으로 내려섰다. 그러자 몇 초 뒤 내 캡슐 아래에서 빛나고 있던 사용 중 불빛이 꺼졌다. 그리고 소리가 멎었다. 내리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. 그리고 내 숨이 목에 턱 하고 걸렸다. 나는 내 옆 캡슐의 표시등을 바라보았다. 그건 꺼져 있었다. 난 식은땀이 등 뒤로 흐르는 것을 느꼈다. 표시등이 고장난 거구나? 그렇겠지? 그게 내가 바란 것이었다. 하지만 난 너무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읽은 듯 했다. 왜냐하면 뭔가에 홀린 듯 난 그녀의 캡슐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렸기 때문이다. 그래, 그 캡슐은 비어 있었다. 나는 라커룸의 의자에서 그날 밤을 지샜다. 당장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난 기력이 없었다. 다음 날 아침, 온몸이 굽고 거의 쉬지도 못한 채 난 로비로 내려가 내 서투르고 짧은 일본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했다. 접수원은 혼란스러워했다. 심지어 번역기를 사용해보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. 하지만 내 캡슐 번호가 새겨진 팔찌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아주 약간 미미한 공포의 표정이 나타났다. 그녀는 내 팔을 잡아당겨 팔찌를 빼냈다. 그리고 그걸 거꾸로 들었다. 난 원래 919번 캡슐에 배정받았었다.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난 여전히 생생히 그 얼굴을 기억한다. 그 표정은 단지 이런 다른 번호의 캡슐에서 주무셨네요. 라는 표정은 아니었다. 그녀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. 그래. 그래서 난 다음날부터 호텔에서 자게 된 것이다.